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홍성국 작가님이 지은 수축사회라는 책입니다. 먼저 머릿말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낯선 세계의 문턱에서 전문가들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라는 문구를 즐겨 사용한다. 전문가뿐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이미 주어진 기초 환경을 기반으로 미래를 살핀다. 그러나 이런 식의 예측은 과거에도 잘 맞지 않았지만 21세기 들어서면서 적중률이 더 낮아지고 있다. 아예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분석의 기초가 되는 모든 조건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게 나라냐? 희망으로 맞이한 21세기가 벌써 20년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선 희망은커녕 온통 적에게 둘러싸인 사면초가와 고립무원의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운동과 다이어트 붐이 일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32%로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적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자신감도 없으니 당연히 화만 늘어난다. 확실히 우리는 예전보다 서로 더 많이 싸우고 있다. 가정이나 회사, 사회 어디를 둘러봐도 갈등과 투쟁이 무성하다. 전투에서 패배한 일부는 전장을 떠나기도 한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로 연간 6조 5천억 원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감 속에서 오직 살아야 한다는 생존의식만 강해진 결과다. 2016년 촛불혁명 당시 유행한 구호가 이게 나라냐였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빗댄 말이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을 떠나 한국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도 별반 차이는 없다. 2017년 유엔 난민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이나 경제적 이유로 해외 혹은 국내 다른 지역으로 피난한 난민이 모두 6,85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 100명 중 거의 1명이 난민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또한 2017년 새로 창출된 전 세계 부의 82%를 상위 1%가 차지한 반면 인구의 절반인 37억 명은 재산이 조금도 늘어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나라 같지 않은 나라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정말로 역사의 종말인가? 수축하기 시작한 세계. 지난 시절 미래는 늘 희망적이었다. 현실이 다소 어렵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삶이 크게 향상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미래는 암울하고 불확실한 것이 되었다. 그 이유는 사회의 기초 여건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르네상스와 산업혁명 이후 거의 500년간 세계는 파이가 커지는 팽창사회였다. 지금의 사회는 이런 팽창사회를 기초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점점 파이가 커지는 속도가 더뎌지다 이제는 파이가 고정되는 모습이다.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파이가 줄어들기까지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개체수를 줄이거나 다른 사람의 파이를 탈취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팽창하던 사회가 수축하기 시작하자 전방위 갈등이 제로섬 전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2008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수축사회의 모습과
생존 방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살기 어려워졌는지를 수축사회란 용어로 설명했다. 또한 최신 데이터와 사례를 적용해서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축사회 진입 광경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세상이 수축하기 시작한 이유는 인구 감소와 생산성의 획기적 증대로 공급 과잉이 상시화되었고, 역사상 최고 수준의 부채와 양극화로 더 이상 성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과거 팽창사회와 정반대 환경이 고착된 것이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팽창사회의 분개 모습과 향후 나타날 수축사회의 보편적 특징을 다뤘다. 수축사회에서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주의, 모든 분야에서의 입체적 투쟁, 미래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 팽창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집중화 현상과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심리적 문제가 나타난다. 2부에서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가 수축하는 모습을 주로 다룬다.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세계 각국의 상황을 정리하면서 향후 세계 경제의 장기 전망을 살펴본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우리를 수축사회로 이끄는지를 규명한다. 한편 세계 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중국의 미래와 미, 중, 지2 패권 대결을 수축사회 관점에서 자세히 다룬다. 이 부분은 현재의 세계와 경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읽어도 좋을 듯하다. 수축사회를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류 모두가 이타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3부에서는 이를 사회적 자본이라는 키워드로 풀어가면서 수축사회를 돌파하는 5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 4부에서는 가장 빠르게 수축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사회, 정치, 통일, 경제 등 각 영역에서 살펴보고 나름의 대안도 제시한다. 또한 일자리 문제와 소득주도 성장, 4차 산업혁명, 대기업 문제, 부채와 부동산 문제 등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뜨거운 이슈를 수축사회의 측면에서 조명한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1990년대부터 수축사회 분위기가 무르익던 일본에서는 장기불황 진입과 탈출 과정에서 나타난 과거의 유산에 당혹감을 표하며 과거를 정리하기도 버거운데 미래의 새로운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을 가리켜 뒷문의 늑대, 앞문의 호랑이라고 했다. 일본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대책을 마련해 시도했지만 거의 실패했다. 지난 30년 가까이 일본이 걸어온 그 길로 지금 세계가 끌려들어가고 있다. 내가 제시하는 수축사회 개념은 과거와 완전히 구별되는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그러나 갑자기 아이를 더 낳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이기심을 버릴 수도 없으므로 궁극적으로 수축사회 진입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특정 시점에 갑자기 수축사회로 진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순간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슬며시 다가올 것이다. 가끔은 옷이 너무 젖어서 감기에 걸릴 수도 있다. 나는 본격적인 수축사회 진입까지 대략 5년 정도 골든타임이 남았다고 본다. 이 기간이 지나면 만성 질환이던 감기가 암으로 진전되어 치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팽창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 시스템이 재구성되고 사람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변하기를 희망한다. 세상의 결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익숙했던 삶과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물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미래이기에 섣부르게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다. 다만 한 발 물러서서 냉철하게 현실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이다. 이 책에서 해법으로 사회적 자본을 제시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는 수축사회를 돌파할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위기는 사람이 만들고 또한 사람이 해결한다. 치열한 갈등과 전투에서 벗어나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이타적으로 바뀌고 미래지향적인 사회 시스템을 조속히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축사회 관점에서 특별히 많은 사례를 살펴봤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냉정하게 미래의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하는 소망 때문이다. 그것이 내 소망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네, 차례를 보겠습니다. 1부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2부 전 세계가 수축하고 있다, 3부 전환의 시대에 필요한 생존 전략, 4부 한국 어디에 서 있는가. 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영 불편하다. 앞날을 생각하면 더 불안해진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여기저기서 뺏고 뺏기는 전투만 보인다. 지난날에는 전투와 갈등이 남의 일이거나 우리의 일이었지만 지금은 나 홀로 전장에 선 느낌이다. 어디서 적군이 나타날지도 모르고 지원군이 언제 도착할지도 알 수 없다. 바짝 긴장하고 접근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만 같다. 이런 변화에는 젊은 세대가 더 정직하고 민감하다. 기성세대에게 미래는 늘 밝고 희망적이었다. 그들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밀레니얼 세대는 미래 전망에서 유보적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직장의 안정성도 바란다. 불안을 체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체감은 하고 있는 세대다. 어쨌든 선진국 문턱에서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던 한국 전쟁이나 개발연대의 유산과도 같은 너 죽고 나 살기식의 투쟁이 일반적 현상으로 굳어지고 있다. 사회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투쟁은 불가피하다. 다만 시대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면서 단순했던 갈등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입체전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칡넝쿨과 등나무 줄기가 꼬이듯이 갈등은 심해지고 매듭을 풀 방법이 없어 보인다. 과학기술이 충분히 발전하고 총이나 대포를 사용하는 전쟁이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졌는데 왜 우리는 갈등의 숲에서 서로 공격하고 공격당하는 것일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에서부터 시작해보자. 1장 수축사회의 시작. 요즘엔 지하철 타기가 영 불편하다. 노인층의 승차 비중이 높아지자 자리를 두고 젊은이와 노인 간의 묘한 심리전이 벌어진다. 때로는 고성이 오가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자든 남자든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 있을까봐 신경 쓰인다. 좁은 지하철 안에서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휴대전화만 보기도 한다. 집에 와도 마음이 편치 않다. 촛불과 맞불, 태극기 집회를 놓고 손자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의 갈등이 감지된다. 명절에 가족이 모여도 부담스럽다. 만약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면
자식 세대들은 간병 비용을 놓고 갈등할 것이다. 사회로 시선을 돌려보자. 회사 내에서도 중견 직원과 부사장급 간에는 미묘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2060년에 고갈될 예정이지만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저금리로 고갈 시점이 점점 단축되고 있다. 심한 경우 2050년경으로 그 시점을 보는 시각도 있다. 만약 현재 예측대로라면 2050년에 65세에 도달하는 1985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이 중견 직원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2050년에 현재 부서장이나 임원들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다. 2017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는 1인당 426만 원을 사용해 전체 건강보험 사용액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경에는 고령자 치료비가 전체의 65%를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주로 젊은 층이 부담한다. 전체 건강보험 부가액의 42%를 부담하는 기업들도 상황은 만만치 않다. 벌써 몇 년째 매출이 줄고 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한국의 조선업이나 세계적 반열로 도약하던 자동차 산업은 완전히 길을 잃고 있다. 많은 이가 은퇴 후에 치킨집을 차리지만 총 2만 4천여 개에 달하는 치킨집은 하루에 11곳이 개업하고 8곳이 폐업한다. 불안과 불안정성은 국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익명 인터뷰에서 트럼프 독트린을 논리와 질서가 아닌 힘과 근육으로 몰아붙이고 싫으면 어쩔 건데 식의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2018년 11월에 열린 아펙 정상회의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했다. 중국 외교관들이 나머지 20개국이 찬성한 공동성명 초안에 불만을 품고 개최국인 파푸아뉴기니 외무장관실에 난입했기 때문이다. 패권 경쟁 중인 미국과 중국은 철없는 고교생이 내뱉을 만한 말들을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세상은 서로 얽혀 싸우면서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 요지경 세상처럼 보이는 이 투쟁의 본질은 힘과 가진 돈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진 양극화에 기인한다. 혹시 인간 사료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인간 사료는 건빵과 같은 대용량 과자리로 무척 싸다. 통상 1kg에 5,000원에서 8,000원 수준인데 가난한 1인 가구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사간다고 한다. 네이버 쇼핑에서 인간 사료를 검색하면 무려 1만 3천여 개의 상품이 나온다. 반면 정관장이 판매하는 반려견용 피부미용 치료제는 6년근 홍삼이 함유되어 60g에 2만 2천 원이나 한다. 월 평균 반려동물 양육비가 13만 원이나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지만 양극화가 깊어지면서 지금은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다. 서로가 적인 사회. 사람의 탐욕은 무한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평등하고 균등하게 분배되는 공산사회는 존재하기 어렵다. 따라서 혼자 살지 않는 한 사회생활에서 경쟁과 투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영역에서 조직과 조직 간, 개인과 조직 간, 혹은 개인과 개인 간 치열한 투쟁의 역사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